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대학교 속대 중심대학 사업단의 백승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이게 좀 잘 안 들리시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먼 길까지 자리해 주신 기업체 기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행사를 준비해 주신 또 관계자분들께 사업단 대신해서 감사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대학교에서 지금 취업 창업 학생들의 취업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학협력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학교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왜 필요한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한국대학교 속대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뒤에 마지막으로 속대 창업 교육을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학협력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기는 저희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그런 고도 경제 성장기였는데요. 이때는 이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대량의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글로벌 기업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구글이라든지 테슬라, 애플, 스타벅스, IBM 같은 이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그 직원을 뽑을 때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입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걸 보고 인재들을 뽑겠다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KDI 정책 포럼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그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 자료에서 미래 일자리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스킬로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문제 해결 능력은 그 OECD 33개국 중에서 29위, 정말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서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이제 자포레에서 나온 자료인데 신입사원들이 이제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때문에 많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산업과 그러니까 현장과 연계된 그런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그 두 가지를 저희는 이제 좀 고민해서 산업 그러니까 현장과 연계된 그런 프로젝트 기반의 직무 경험 교육을 잘 시켜야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산학협력 엑스포가 온라인을 통해서 개최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이걸 봤더니 기업의 그 인사 실무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비판적인 사고력, 창의력, 소통 능력, 협동 능력을 기업에서 이제 인재 채용할 때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540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 매출액은 그 우리 한국 1년 예산이 한 500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한국 1년 예산의 6배에 해당하는 그런 매출액을 이 동문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 대학은 정말 전형적으로 그 안트프레너럴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기업가형 대학의 모습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사업단의 이제 단장님과 몇몇 교수님들께서 2016년에 이 학교를 방문해서 몇 가지 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둘러보니까 제일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디자인 싱킹 기반의 ME320 클래스라는 이게 상당히 좀 매력적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디자인 싱킹 기반의 프로세스, 즉 어떤 문제를 디파인해서 니즈를 찾아내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중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제 그걸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그 테스트에 나온 피드백을 또 받아서 또 새로운 문제를 정리하는 이런 이제 수강 과정을 통해서 계속 프로젝트를 해 나가면서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ME310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모티브를 얻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한국대 소프트웨어 산학협력 프로그램 디자인 프로세스로 새롭게 좀 정의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ME320과 조금 차이점은 저희는 이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산업체, 기업체 전문가분들이 꼭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학협력 프로그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지능 한국의 미래, 간단한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에 있다는 비전으로 다 띵킹 그리고 포스 AI라는 방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혁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 띵킹은 이제 디자인 띵킹적인 사고, 그리고 알고리즘적인 사고, 그리고 AI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요. 포즈 AI는 프로젝트, 오픈 소스, 잉글리시, 그리고 AI 이런 요소들을 커리큘럼에 반영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대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2018년도에 이제 개설을 해서 현재 6개 학과가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센터가 이런 다띵킹이라든지 포즈 AI 같은 그런 교육 방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산학협력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이제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처럼 이제 포즈 AI, 프로젝트, 오픈소스, 잉글리시 AI라는 이런 이제 모듈이 담긴 그 교과들을 커리큘럼들을 이제 통해서 지식을 학생들이 습득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프로젝트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산학 R&D 프로젝트, 그리고 실무 중심 산학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경진대회, 창업 공모전과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지식 습득한 내용들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턴십이라든지 지역 창업으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산업체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문제형의 이제 산업 R&D 프로젝트는 산업체 R&D 담당자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형의 실무 중심 산업 협력 프로젝트는 각 그 영역별로 전문가분들이 멘토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진대를 통해서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기업 전문가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전도 창업팀에 선정되면 스타트업 대표라든지 엑셀러레이터 쪽에 전문가들이 멘토링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 수행 체계는 이제 기업에서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풀고자 하는 과제를 RFP 형태로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현금도 이제 소정의 현금도 같이 매칭해서 학교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팀을 구성해서 이 학생들이 교수님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학원생과 함께해서 팀을 이뤄서 이렇게 그 과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이제 보통 한 6개월에서 또 길게는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학 그 프로젝트는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이제 문제를 주는 산학 R&D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현장의 문제를 찾는 그런 실무 중심 산학 협력 프로젝트, 이 2가지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 R&D 프로젝트는 디자인 띵킹을 활용한 현장 문제 기반의 산업적 문제 해결로서 여기 이제 교수님들이 좀 주축이 되셔가지고 좀 R&D 과제들을 학생들하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실무 중심 산학 협력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팀을 이루고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각 그 영역별 전문가들과 멘토링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 R&D 프로젝트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R&D스러운 그런 이제 과제들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 중심 산학 협력 프로젝트는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학생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가 교수님들이 기존에 연구했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외의 이제 기관이나 기업들과 함께 또 공동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 해외 공동 프로젝트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이런 산학 프로젝트를 총 289건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 프로젝트에 2,000명이 넘는 인력이 참가를 해왔습니다. 산학 프로젝트 우수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네오팩트라는 기업과 함께 IoT 기반 웨어러블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과제들을 저희가 R&D 과제를 해서 진행하는 동안에 매년 이제 학생들이 인턴십에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한 그동안 6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SUTD라고 상당히 좀 뭐 네임밸류가 있는 공대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도 여기에 이제 인턴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사업단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이 기업에 연계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네오팩트는 2018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에 성공했고요. 현재 이제 해외 병원이라든지 그 대학 기업과 함께 해외 공동 산학 협력 프로젝트도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현재까지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가 인턴십을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도 아마 여기 이제 기업체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이제 저 발표가 끝나고 뭐 쉬는 시간이나 나중에 저희 학교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 직무 쪽에 인턴십을 좀 원하시는 기업들 있다면 나중에 꼭 저한테 좀 말씀을 주시면 같이 상의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제 경진대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작년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는 이제 그 우버에 계신 이정윤 박사님이 그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직접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교육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자체적인 한국대 AI 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 학생들 한 13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8팀이 수상을 했는데 이제 금수장 팀이 이 윤기석 유재현 학생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과기정통부에서 주최한 공동진흥 문제 해결 경진대회에 나가서 기업 가치 창출 금융 부분에서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그걸 베이스로 해서 조금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 형태로 이렇게 참고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창업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창업에 대한 중요성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경제적으로 사실 이렇게 큰 기업들, 등치 큰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 생태계보다는 분명히 이제 다양한 다채로운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는 생태계가 건강한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 실제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런 작은 기업들이 오히려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보고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전적이고 소통 잘하고 융합적인 이런 인재들을 우리가 양성해내기 위해서는 뭐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이런 창업 관련된 소양과 그런 교육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평생 직장이 없이 언젠가 한 번은 내 창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업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창업의 과정에 대한 소양 같은 것들을 일찍부터 교육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의 어떤 근거 자료나 이런 뭐 내용들인데요.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 단국대학교는 일찍부터 이 창업 친화적인 학제로 개편하면서 이 창업하기 좋은 그리고 창업 지원을 잘하는 대학 중에 하나로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을 대표하는 창업교육 거점센터 대학으로서 저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년 연속으로 중기청의 창업선도대학에 선정이 되어서 매년 평균 60개 창업기업들을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학교 자체도 정말 이 창업에 대해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데 저희 소프트 중심 대학도 자체적으로 창업 프로그램을 제가 2년 전에 들어와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걸 소프트웨어 업 플러스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4개의 어떤 스테이지를 통해서 학생들 창업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업 플러스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이제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창업 학상 교육을 매년 연중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올해 팀들을 선발해서 6개 팀을 지원하게 됐는데 현재까지 21개 팀 보육팀을 저희가 이제 선발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지원하면서 이렇게 창업 공간, 별도의 창업 공간을 24시간 상주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서 이제 현재까지 8개 팀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4개 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를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런 멘토링이라든지 그 후속 지원을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팀의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산불형 재난 조기 감시 드론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오조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임업진흥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그리고 올해는 초기 창업 패키지까지 이렇게 계속 정부 과제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기술력을 좀 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소프트웨어 메이커 교육 솔루션을 개발하는 누원이라는 회사는 작년에 월 매출하고 1,000만 원을 달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 이제 1,000만 원의 그 기업 매칭을 해서 올해 산학협력 R&D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김지호 이사는 이제 3학년 학생인데 작년에 인재 페스티벌에 나와서 사례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창업 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업의 시작을 위한 응용 교육, 이제 즉 뭐 리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같은 이런 그 벤처 크리에이션하는 이런 교육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창업 교육으로 불러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창업가의 사고와 행동이나 뭐 기회 인식, 기회 발견, 뭐 조직의 리더십 같이 어떤 그 엔터프레너십이라고 해서 이런 그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우리들 부르죠. 근데 저는 이제 창업가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창업가들의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도 교내에 창업 관련 교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재수 교수님도 이제 그런 또 교과 과목을 하고 계신데 그런 프로그램과 별도로 저희 사업단에서 이제 특화를 해서 제가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런 비즈니스 크리에이션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프레너십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무크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에서 언제 쓰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이제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성공 시어 특강이나 선배 창업가 특강과 같이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이런 그 교육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특히나 이제 또 그 MVP 개발, 제품 검증 같은 것들은 이제 실습 형태로 해서 팀별로 저희가 멘토링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뭐 창업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창업자라고 하기도 하고 기업가 이렇게 뭐 다양한 형태로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기업가라는 말은 이제 좀 비즈니스맨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자는 이제 파운더, 말 그대로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이 창업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창업가라는 개념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개선시켜 나오고요. 그것으로 인해 수익도 창출시키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창업가, 엔터프레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행동 이런 것을 우리가 엔터프레너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엔터프레너십 교육이 상당히 이제 대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인재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프레너십 교육을 받은 이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뭐 창업이 3배 정도 증가하더라, 그리고 연수입도 26% 증가하더라는 그런 이제 그 리서치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엔터프레너십을 갖춘 인재들이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이제 인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르치면서 특히 창업 교육을 통해서 또 소통하고 협력하고 창의성을 가진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창업가형, 실무형 그런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매진해서 이 친구들이 기업의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기업분들과 함께 저희 단국대학교가 성장하고 또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국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손들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네. 아까 소개 말씀 중에 일본 쪽에 오래 경험까지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네. 그래서 네. 저도 일본 저 컨설팅 업체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네네.
IT 쪽이 우리가 상당히 아날로그보다는 일본이 앞섰지만 우리가 디지털을 우리가 앞선 부분이 있는데 일본 쪽하고 어떻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커리어 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일본에 한 1년 정도 가서 좀 공부를 하고 그 첫 직장 생활을 이제 한국 후지츠라고 일본 회사에서 IT 회사에서 이제 한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그때는 사실 80년대 일본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도시바라든지 휴지츠 이런 회사들이 대단했는데 어쨌든 뭐 인터넷 시대 이런 시대를 사실 잘 또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일본이 지금 이제 IT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우리한테 많이 또 뒤진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일본 친구들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좀 매뉴얼을 하면서 디테일한 그런 좀 요소들이 저는 강점이고 우리 한국은 또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또 상당히 추진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요소들을 사실 일본하고 잘 교류를 하면 저희는 IT 쪽에서도 같이 뭔가 큰 그런 프로젝트랄까 큰 그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동반자적인 그런 국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데요. 학생들이랑 우리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세션 끝나고 나서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또 계속 제가 남아 있을 테니까요. 제가 말씀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보니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창업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단국대학교가 링크 플러스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두 개 사이에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요? 링크는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링크 사업단은 이제 저희 학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교 학생들 대상으로 전공하고 상관없이 이제 창업이나 이런 쪽을 하고 있고 저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은 이제 소프트웨어 특화된 IT 소프트웨어 특화된 이쪽에 이제 기술 창업 중심으로 이제 학과가 이제 컴퓨터공학과라든가 소프트웨어 무슨 학과 이런 쪽 맞습니다. 그쪽 학과 이제 학생들의 기술 기반으로 이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양쪽에 다 있는데 네. 창업 교육이 전체가 있는데 링크 사업단 학교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그 특화된 학과 위주로 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창업이 그래서 두 개에서 다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사항 없으면 그 박수로다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